20년간의 기나긴 요구, 그리고 정말 격렬했던 논쟁 끝에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법이 효력을 발휘한 바로 그 첫날,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는요, 정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폭풍 같았던 하루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란봉투법이 대체 뭘까요?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동안 하청업체라는 벽 뒤에 있었던 진짜 사장, 바로 원청이죠. 이 원청에게 직접 우리랑 대화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린 겁니다.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드디어 대화의 문이 열린 셈이에요. 네, 오늘은 바로 이 5가지 흐름을 따라서 법 시행 첫날의 그 거대한 파장이 과연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6년 3월 10일. 마침내 법이 효력을 발휘한 바로 그 역사적인 날,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첫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노동계의 정말 전례 없는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진짜 사장 나와라. 이 한마디가 법 시행 첫날 노동계의 모든 행동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규모로 교섭 요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진짜 사장님 교섭합시다. 이게 전국 각지 노조들이 던진 핵심 메시지였어요. 사실 지난 20여 년간 계속 외쳐왔던 목소리인데 드디어 법의 힘을 얻게 된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만 명 이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시행된 단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일제히 교섭하자고 나선 겁니다. 지난 20년간 억눌려왔던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그 규모가 더 와닿으실 겁니다. 현대차나 포스코 같은 정말 거대 기업부터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쿠팡 물류센터, 또 공항까지 사실상 하청 구조가 있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핵심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섭 요구가 그야말로 터져나온 겁니다. 10만 명이 넘는 목소리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의 대상, 진짜 사장으로 지목된 우리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업들의 반응은 이 갈림길처럼 아주 명확하게 나뉘었습니다. 포스코나 하나오션 같은 곳들은 일단 법이니까 하면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절차에 들어갔어요. 반면에 현대차 그룹 같은 핵심 대기업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경영계가 느끼는 핵심적인 우려는 사실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협상 테이블에 앉는 문제 그 이상인 거죠. 수많은 하청 노조와 1년 내내 교섭하느라 경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운영 리스크가 있고요. 또 교섭을 거부하면 CEO가 직접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그야말로 사방이 지뢰밭이라는 인식이 큽니다. 이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장기 전략은요, 어쩌면 한국 산업의 미래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1단계로 법정에서 우리가 진짜 사용자가 맞냐 이걸 따지면서 시간을 버는 전략. 2단계는 아예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자동화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법에 영향이 없는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3단계 시나리오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 충돌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상황에서 그럼 정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은 이 법이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의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상생을 굉장히 강조했죠. 정부의 역할은 중재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도와주는 위원회를 만들고 현장을 지원하는 팀을 운영하고요. 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노사 양측이 극단적인 충돌 없이 대화의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돕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종합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법 시행 첫날의 풍경은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20년간 기다려온 권리의 무게로 저울 한쪽을 들어 올리는 노동자들이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자신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까 우려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 어쩌면 불균형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새로운 법, 과연 산업 현장에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게 될까요? 아니면 더 깊고 큰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 그 답은 이제부터 시작될 노사정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